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수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기대값 즉 평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확률 변수 x하고 그 확률들을 열심히 곱하기 더하기 하는 그런 항목이죠. 그래서 기대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4분의 하고 통분해 가면서 곱하면 1 여기 4분의 2니까 여기 4 이렇게 만들고 3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가볍게 4분의 8이니까 평균 2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 평균 분산 구해가는 그런 절차 중 평균을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옷가게에서 판매하는 티셔츠가 반품될 확률이 반품 많이 되는데요. 자, 티셔츠 100장을 판매했을 때 티셔츠 수를 반품되는 티셔츠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표준 편차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티셔츠를 한 장 봤을 때 각각 다 이제 반품될 확률들이 이제 0.2에 해당하는 거니까 똑같은 그거를 뭐 몇 번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100번 반복하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시행의 수가 100번이 되겠고 이건 뭐 그냥 10분의 2로 써갈까요? 10분의 2 이런 형태의 확률로 계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확률 이렇게 써가는 그런 형태. 이항분포에서 무엇을 구해달라? 뭐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는 분산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NPQ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100에다가 10분의 2, 10분의 8 여기 약분 때문에 제가 아까 10분의 쓴 겁니다. 그럼 이제 1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정답 4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뭐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티셔츠가 이제 100장을 판매했다라는 얘기는 각 창 반품될 수 있고 그 확률이 각각 주어지는 거라서 이항분포를 이제 판단합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의 핵심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4개의 불량품이 포함된 10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동시에 꺼내려고 합니다. 꺼낸 제품 중에 포함된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는데 한 개보다 많아라. 그럼 3개를 꺼냈으니까요. 불량품이 한 개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지금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는 사실 불량품이 한 개일 수도 있고요. 불량품이 2개일 수도 있고요. 불량품이 3개일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이럴 때는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좀 해야 되는데 반대되는 경우는 뭐겠습니까? 불량품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 즉 여사건을 이용한 형태의 확률 구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는 10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거니까 10 커뮤니케이션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불량품이 없다는 얘기는 정상 제품이니까 불량품이 4개였으니까 정상 제품 6개 그곳에서 3개를 꺼내는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나중에 컨비네이션 3이니까 19, 8 하겠고 그러면 6, 5,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5, 2, 10 추가되고 3,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여기 이제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빼기 이제 6분의 1 처리되는 그런 확률이 되겠군요. 이렇게 되면 확률은 이제 6분의 5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변수라고 할 때 뭐, 여삭간 부분들 그럴싸하게 이제 수식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어찌 생각하면 뭐 금방 여삭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아름답게 주어지는데 요 부분들을 식을 조금 우리가 좀 더 보기 좋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36 컨비네이션 x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는 이제 3분의 2에 x제곱 이렇게 처리겠고 나머지는 3분의 1에 36-x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죠. 분모를 좀 효율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놨는데 자, 이런 부분들 이게 독립시행 형태의 확률이죠. 독립시행 확률 형태로 좀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되죠? P의 n제곱, Q의 n-n제곱. 자, 이렇게 된 형태. 독립시행 그렇다면, 근데 이제 이게 좀 전부 다 나오거든요. 이 모든 값들. 자, 그러면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를 좀 찾아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바로 뭐다? 이항분포다라는 항목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니까 36 컨비네이션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시행의 수가 36이었다는 뜻이 되겠고 x에 똑같이 x가 되는 이 부분들이 이제 확률에 해당하는 거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는 확률이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제 뜻파기 되니까 좀 쉽게 처리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6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4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항목이 좀 계산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게 되게 되면 36 곱하기 3분의 2에다가 또다시 3분의 1을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된 거니까 지금 위에다가 3분의 1도 곱하게 되는 항목이니까 8 이렇게 처리해서 평균 분산을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와 2x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변수 변화를 좀 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뭐 2배 익스펙테이션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배 되면 48에다가 49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분산도 역시 2x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개수 제곱돼야 되겠죠. 4배의 분산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그럼 32 계산되는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계산 결과는 40, 30, 70에 81이 답이 되겠군요. 81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큰 틀에서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해 갈 때 주어진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우리가 평상시 보는 형태를 좀 살짝 좀 처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이런 수식 이론 사이의 이제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돼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생각보다는 좀 쉽게 처리돼 갈 수 있는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이어집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 함수 fx가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 중요한 정보네요. 다음에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30-x, 30 플러스 x 이런 뜻은 뭐 30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가면서 이 결과가 같아진다 이런 얘기니까 x는 30 대칭입니다 이런 이론이죠. 이런 형태는 이론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정규분포 이론하고 이제 딱 맞아 떨어져 가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게 되면 평균이 즉 30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평균을 이제 m이라고 해줬는데 자연스럽게 m 값이 30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33부터 36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데 자, 이 부분들 x값이 33보다 크거나 같고 3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을 때 뭐 확률들은 당연히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구해야 되겠죠. z값 표준화를 딱 해서 이제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 자, 표준 편차가 3이었으니까 z값 처리가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3분의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대입해 줄 때 이제 36 대입해 주면 여기가 6 되겠고 여기는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국 z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형태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표에 가서 1하고 2 부분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0.477이었나요? 477이 그 다음에 3413 이렇게 처리해서 빼기를 해야만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9에다가 6에서 빼는 거니까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3에 1 그럼 0.1359 이렇게 답이 되겠죠. 확률이 0.1359 답을 찾아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함수 해석 하나 뭐 간단하게 뭐 대칭됩니다 라는 부분들 뭐 이게 어렵지 않게 좀 이제 판단해서 그 부분이 정규분포니까요 평균 대칭이라는 거 알겠고 정규분포 문제니까 표준화 과정 기억해서 확실하게 대입 잘 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6이 되겠고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범위 쪽에서 열심히 나와 있는데 뭐 살짝 좀 표시해 볼까요? 0부터 3까지 3부터 6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ax 3을 지워진 식에 대입하면 3a가 되겠고 3a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죠. 뭐 3a 표시해 가면 되겠고 사실 우리 식에 대입해도 뭐 3a 되겠고 6 대입하면 0이니까 뭐 대칭 구조로 이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군요. 자, 연속 확률 변수 제일 중요한 것은 넓이가 확률이다가 뭐 제일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기본적인 넓이를 좀 싹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의 밑변 길이 6 되겠고 높이가 3a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 그러면 이제 9a가 되는데 1 이렇게 처리 되는 거니까 뭐 a 값이 뭐 9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0부터 b까지 확률이 9분의 7이요? 9분의 7이면 훨씬 커서 이제 b 값이 그러면 이 뒤쪽 어딘가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쪽 뒤쪽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9분의 7 구하기 좀 불편해서. 되겠죠? 아니면 뭐 대칭 구조로 할까요? 이렇게?
이쪽에는 뭐 대칭 구조, 뭐 그래프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B 프라임 이렇게 쳐서 여기 구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x가 뭐 어떻게 될까요? x 범위가 0부터 뭐 b 프라임 이 범위까지 이렇게 처리됐을 때 넓이가 지금 9분의 7 됐으니까 뭐 9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확률을 구해가면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2분의 1 밑변 길이는 뭐 b 프라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높이는 함수식이 ax 돼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ab 프라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a 값이 뭐 9분의 1이니까요. 뭐 2, 9, 18분의 b 프라임의 제곱 이런 형태가 이제 9분의 2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니까 b 프라임의 제곱은 약분하고 뭐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값이 이제 2였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 b 프라임 값이 2였다. 그러면 이제 간격이 2란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부터 이제 뭐 하면 되죠? 빼기를 좀 처리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빼기를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b 값은 뭐 4가 되겠죠? 4 형태에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4 더하기 9분의 1이면 4, 9, 36에 37 되는 건가? 9분의 37 해서 구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마지막에 좀 살짝 조금 이제 센스 있게 좀 대처를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렇게 넓이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 중간에 또 뭐 삼각형도 삼각형이 2분의 1이긴 하지만 사다리 구하는 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구해서 이제 반대 부분 9분의 2 이렇게 처리하겠다 생각한 거고요. 그 다음엔 이 부분들도 그러면 함수식 만들기가 함수식이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빼기에서 귀찮아서 제가 좀 아예 대칭 구조로 반대편에서 계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센스 있게 대체한 거니까 순간순간 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에 따라서 좀 대체해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좀 해설을 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대단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넓이가 확률입니다라는 자, 연속 확률 변수 이제 기본 틀 학습돼 있으면 뭐 그럭저럭 또 뭐 큰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이어집니다.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진 시행을 100번 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독립시행 확률이 되겠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뒤에 보니까 뭐 분포가 되는 거니까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이항분포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3개의 동전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고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항분포 100번 시행 이렇게 되는데 x라는 변수는요. 자, 그러면 동전 3개 던진 거니까 8분의 1인데 같은 면이 나온다 그러면 앞면 뒷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각각 한 번 두 번이 되는 거니까 확률은 뭐 4분의 1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얘기가 되겠고 시행해서 n번 또 반복할 때 와 이것도 n번이네요. 이항분포인데 n번인데 3개의 동전 중에서 그러면 저 앞면이 2개만 앞면 그러면 뒷면이 하나 나온 거겠고 그러면 3개의 동전 중이니까 뭐 3종류가 있겠죠. 그럼 8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 역시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y라는 변수 됐죠? 자,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과 같은 관계다. 평균 구해가는 거니까 expectation 8y 크거나 같다 expectation 3x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8 공통 튀어나가고 이렇게 기대값 여기는 3 튀어나가고 x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들 그럼 뭐 이항분포에서 가볍게 뭘 구해가는 거죠? 평균 구해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8 곱하기 n 곱하기 8분의 3 요거 약분하려고 가르쳐 준 거군요. 그럼 3 곱하기 여긴 또 뭔가 100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또 3이 또 약분됩니까? 그러면 n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2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되시죠? 아주 생각보다 가볍게 끝나는데요. 이거 뭐 계수조절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자연수 최소값 당연히 25가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좀 문장이 좀 살짝 길어지고 변수가 2개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걱정할 필요 없고요. 똑같은 시행 반복합니다. 이항분포라는 사실들을 좀 판단해서 해줘야겠고 시행 횟수 100번, 그 다음에 n번 처리가 되어 있고 이 3개 동전 중에 같은 종류 모두 앞면 모두 뒷면 2종류에 있고 요거는 뭐 주사위 ABC라고 해주면 한 개만 딱 꼽아서 되는 거니까 A일 때, B일 때, C일 때 이렇게 3가지가 되겠죠. 뒷면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해서 확률 가볍게 처리 그 다음은 평균 계산하게 하면 뭐 계산까지 도와주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무난히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8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의 배수 3, 6 이렇게 쳐야 되니까 확률이 그럼 이제 3분의 1이 들어간가요? 3분의 1 확률이면 동전을 2번 던지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동전을 한 번 던집니다. 오, 상황이 좀 다른데요? 이때 동전이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앞면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오면 2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2번 나오는 게 좀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번 나오는 것부터 뭐 구해가면 되겠죠. 자, 2번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동전을 뭐 2번 던져야 뭐 2번 나오겠지. 동전을 뭐 한 번 던져서는 나오지 않겠죠. 일단은 3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동전을 이제 몇 번 던지게 되죠?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데 그때 이제 2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앞면 나오는 거니까 뭐 4분의 이렇게 확률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좀 간단하게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배 이렇게 다 구하면 좋은데, 자, 0번 나오는 것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의 3분의 1 확률에다가 이거는 동전을 2번 던지는데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온다. 4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3분의 2 확률,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죠? 동전을 이제 한 번 던지는 거니까 역시 2분의 1 확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은 12분의 1에다가 12분의, 그럼 여기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6분의 1이니까 10분의 4? 그럼 12분의 5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여긴 12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이제 한 번 나오는 부분들도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또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은 센스있게 그냥 12분의 6 처리해서, 왜냐면 총합 1이니까 이렇게 해서 표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야 기대값까지 해서 좀 시간 내에 풀죠. 자, 그럼 이제 기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면 12분의 깔끔 처리해주고 6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서 12분의 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도 센스 있게 그러면 이제 6분의 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건 이제 왜요? 그 다음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6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으니까 6배 expectation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죠. 6을 곱하게 해야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4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이래야죠. 이뻐지겠죠. 자, 그 다음 과정까지 생각해서 좀 약분을 좀 처리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 표를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해거라. 전형적인 패턴의 이산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그런 이론들인데, 지금 특히 이제 이렇게 좀 두 갈래로 나눠줘서 시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행히 이제 동전 던지는 횟수가 많지 않아서 그래도 표 만드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됐죠? 문제 좀 정확하게 잘 읽어야 됩니다. 3의 배수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고, 그렇지 않으면 동전을 이제 한 번 던지고, 됐습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횟수니까 두 갈래 길에서 각각 생긴 부분들을 나중에 합쳐서 확률 구해가는 부분들이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좀 잘 대처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 이어집니다. 흰 공, 검은 공, 노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한 후 다시 집어넣는 시행을 또 180번 반복하였다. 반복. 또 이항분포인데요. 그럼 180번 알겠습니다. 서로 같은 색의 공이 나온다. 흰 공, 검은 공은 절대 아니죠. 그러면 4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냈는데, 그러면 노란 공 2개 나온 거면 한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2, 3은 6분의 1 확률이 되겠군요. 자, 이런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럴 때 이제 서로 같은 색의 공이 35번 이하가 된다. px 값이 35보다 작아라 이런 얘기인데, 이항분포에서 시행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이 부분은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그럼 평균을 구하면 평균이 30이 되겠고, 이곳에다가 6분의 5니까 5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이런 형태인가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평균이 좀 30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35보다 작을 이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당연히 뭐 표준화를 해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시그마 5분의 35 마이너스 30 처리해 주는 거니까 Z값은 그러면 1이 되겠고 1보다 작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일 때의 값 3413 구했으니까 이곳에다가 뭐 0.5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8413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뭐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그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 그 부분들 되게 되면 뭐 그다음에 뭐 표준화해 가는 과정은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과정이겠고요. 됐습니까? 이제 문제 정확하게 잘 읽어서 뜻하는 바를 헷갈리지 않고 잘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0번입니다. 수원고등학교 2학년 도영의 과목별 점수와 전체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가 나와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4과목 중에서 제일 잘 본 과목은 뭘까요? 못 본 과목은 뭘까요?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평균들이 다 다르고 표준 편차가 다 다른데 어떤 걸 물어보는 거죠. 이건 뭐 표준 정규 분포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표준 정규 분포. 자, 이렇게 뭐 각각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 다른데요.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시켜가게 되면 모든 자료는 평균이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z-값이 커가면 커갈수록 상대적인 위치에서 큰 값이 돼가는 그런 내용, 뭐 이런 걸 좀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독서부터 알아보게 되게 되면 표준화식이 우리가 뭐 시급분의 x-m 이렇게 처리되가는 거죠. z-값이 이 부분도 좀 학습해야 되는 항목이니까 독서 5분의 80-75 처리해주면 5니까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통 점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 4가 되겠고 62-56 처리하게 되면은 4분의 6이 되는 건가요? 그럼 2분의 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 영어 성적은 어떻게 되는가요? 15분의 20이 되는 건가요? 15분의 20 되겠죠? 그러면은 5, 3, 15, 5, 4, 20, 3분의 4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화학 잡습니까? 화학 처리가 되게 되면 2분의가 되겠고 빼기를 하게 되면은 5점이 있는 건가요? 5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5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제일 잘한 과목은 z값이 제일 커야 되는 거니까 2점 화학을 제일 잘했군요. 그다음에 독서가 제일 못했는데 독서도 그래도 상당히 평균보다 높은 성적인데 상대적으로는 좀 제일 못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화학하고 독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의 의미를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 자, 표현들이 좀 바뀌어서 다른 형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의 의미 자체는 정확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보다 작을 확률, 누적된 확률 자체가 ax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변수가 10 이하니까요. x에다 10을 대입하면 px는 뭐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10x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들이 있고 확률이 초급이 되는 거니까 원래 10x가 아니라 거꾸로 대입했네. 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10a가 돼야 되는 거죠. 10a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a 값은 뭐 10분의 1이다 이런 걸 좀 알아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산인데 왜 자꾸 범위 형태로 나오죠? x 값이 6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 원래 주어진 식의 형태가 됐으니까 8을 좀 대입하게 되면 p x 값이 그럼 어떻게 되죠? x값이 8보다 작을 확률에서 빼기를 해야 되겠죠? px값이 이때 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5보다 작을 확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야 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px는 1에서부터 px는 2 거쳐서 쭉 해서 px가 8까지의 확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곳에서 px는 1 px는 2 이런 형태 거쳐서 px는 5를 이렇게 좀 빼기를 해야 그죠? 그래야 이제 이 부분들이 px는 6에다가 px는 7에다가 우리 눈이 아니라 더하기인데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그죠? px는 8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되가는 거죠. 그래서 6, 7, 8 요 사이에 이제 범위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8a에서 5a를 빼야 되는 거니까 3a가 답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a 값 자체는 아까 10분의 1이라고 계산해 줬으니까 정답은 10분의 3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누적 확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표현이 좀 재미있게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부분 선입관을 버리고 주어진 정보 그대로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뜻 파악. 대신 이산인데 자꾸 연속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를 좀 기울여 가지고 설마 6과 8 사이의 범위 이런 식으로 좀 착각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됐죠? 정확하게 이산으로 좀 판단을 잘 해가는 과정 그 부분도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풀어가지고 쭉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실수 없이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이어집니다. A대학교 수학과에서 수학 점수가 높은 순으로 N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와, 1000명이죠. 1000명이 점수를 냈는데 평균 표준편차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서 점수가 66점인 학생이 합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할 확률이 얼마인지 이제 구하라 이런 얘기죠. 정규분포를 따져가게 되면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이 60점 이렇게 되는데 66점인 사람이 좀 붙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 그럼 66점 이상한테 합격하는데 여기 좀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x값 자체가 66보다 클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4가 되겠고 66 빼기 6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분의 6이면은 z값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5가 되는 건가요?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1.5. 알겠습니다. 1.5가 433이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0.5 마이너스 0.433이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거보다 지금 커야 되는 거죠. 확률들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는가요? 0. 여기가 8 되겠고 9에서 빼니까 6 9에서 보니까 6 이렇게 되는가요? 0.0668 이렇게 됩니까? 확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000명 중에서 이건 뭐 이항분포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1000을 곱해주고 0.0668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66.8명 정도 안에 지금 내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인가요? 되겠죠? 자, 그러니까 최소 67명은 뽑아야 되겠죠? 사람을 뭐 쪼갤 수는 없습니다. 그죠? 66.8명 뽑는 그 확률 안에 들어갔다. 즉 67명 뽑는 확률에 들어간 그런 때 마지막 등수로 이제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그냥 정기분포의 이론 개념하고 그 부분에 이제 확률 부분들을 알아보가는 거니까 이 정도는 뭐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어느 도시 고등학교 남학생 10,000명의 몸무게는 평균 표준편차의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들 중에서 50, 80 이하 알겠습니다. 대략 좀 표시해 가게 되면 평균이 65가 되는데 이때 이제 5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뭐 80 이렇게 처리되면 대충 대칭 구조 모양 같은데 이런 명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이제 명수가 좀 나왔는데요. 전체가 이제 10,000명이니까 10,000명 중에서 860, 64명 이렇게 되니까 사실 뭐 확률 주어진 거죠. 확률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좀 스트레스 살펴보게 되면 x값이 5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게 되면 표준 편차가 시그마로 되어 있군요. 시그마. 시그마. 알겠습니다. 근데 80에서 이제 65로 빼는 거니까 80에서 65 빼니까 뭐 15가 되겠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5 돼서 대칭 구조 모양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2배의 z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시그마 분의 15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야 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0.866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8664 2로 나누게 되게 되면 이제 0.433이 이렇게 되는 이 확률 부분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433이 이제 1.5가 되는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분의 15 이런 부분들이 2분의 3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참 약분을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 5가 되겠고 그러면 시그마 값이 10이 되가는 그런 형태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표준 편차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나요? 선택한 학생이 이제 75호 확률 다시 한 번 더 더해야 됩니다. 오, 그렇군요. 자, 이제 평균이 이제 65 이렇게 처리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 선택한 학생이 75kg 이상의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자, 그럼 또 확률 다시 한번 더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75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Z를 좀 고쳐야 되죠. 표준화 과정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표준화 과정에 들어갈 때 이제 10분의 가 되는 거죠. 10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계산해 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Z값이 뭐 1보다 클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겠고 1 되는 부분들을 좀 열심히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3, 4, 1,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 부분들이 0.5에서 0.3413 이 부분들을 좀 빼야죠.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7, 9에서 빼는 거니까 8에다가 5에다가 0.1587 이렇게 쳐야 되겠죠. 확률이 이제 0.1587이다. 1587 4번의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표준 편차를 가르쳐 주지 않고 대신 10,000명 중에서 이렇게 8,664명이다라는 확률을 좀 가르쳐 줄 거니까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정기분포가 나오면 이제 표시하고 표준화 과정 거쳐서 확률 구하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지수를 좀 하나 집어넣은 거였고 그 미지수를 구해서 다시 똑같은 흐름을 좀 이제 반복해서 좀 처리해 간 거니까 뭐 표준화해서 확률 구해가는 과정을 뭐 2번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보면 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13번 그래도 이제 2번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살짝 복잡해졌으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살펴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 후 나온 눈의 두 수의 합입니까? 합이 3의 배수 그러면 4점을 얻고 배수가 아니면 1점을 잃는 게임을 또 n번 반복한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뭐 확률부터 좀 알아야 되겠군요. 1, 2, 3, 4, 5, 6 나눠서 뭐 3의 배수으로 보면 배수 계통해야 되니까 뭐 3의 배수 계통 3, 6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뭐 확률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해서 9분의 1 확률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가 있죠? 이렇게 1, 4 이런 부분이 먼저 나오면 다음에 2, 5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나머지가 1인 부분들, 2인 부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또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반대가 또 돼 있으니까 서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2 처리해주면 이제 9분의 2가 되겠고 또 합치니까 결국은 또 뭐죠? 9분의 3, 3분의 1이군요. 아이고 확률 구해가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거슬게 해놨네요. 자 이런 부분을 또 이제 반복한다. 아이고 그럼 또 이항분포 n번 반복에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얻은 점수의 기대값이 48점이다 라고 해줬는데 이건 지금 시행 이렇게 되면 이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죠. 나올 그래서 횟수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횟수 자체가 이제 3분의 n번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n번 나오면 이래 좀 이제 점수의 기대값을 구해가려면 또 여기서 또 연산을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이때는 이제 4점을 얻고 n번에서 빼기 3분의 n번 이렇게 처리해준 요 나오면 다른 횟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1점을 얻겠다. 이게 이렇게가 이제 점수가 되는 거죠. 이거가 되면 이게 얼마인가요? 그러면 3분의 4에서 n에서 3분의 2n을 좀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n이 되는데 이 결과가 이제 몇 점이다? 48점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4에다가 곱하기 3을 해줘야 이 3은 6에다가 72의 시행이 되는군요. 이항분포 72 시행에 3분의 1점을 얻었다. 이렇게 이런 형태에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 n도 알았고, 근데 또 이제 85 시키는 일이 많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또 이렇게 되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시행 횟수를 모르는 거니까, 일단 뭐, 이 부분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니까요. 정규분포를 좀 일단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24가 되겠고, 24에다가 또 3분의 2를 곱하기 해주니까 8에다가 16이니까 4 제곱해서 정규분포를 따라가겠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24번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24번이 나오게 되면 이제 기대값이 48점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몇 번 나오면 이제 88점이 되느냐? 88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면 이제 x라고 해주면 x 나오면 4점을 얻는 거겠고 그 다음에 72에서 빼기 x를 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횟수가 되면 마이너스 1점 감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결국은 5x 마이너스 72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들이 이제 88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88을 더하게 해주니까 150에다가 160이 되는 건가요? 5x가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x는 5, 3, 15, 5, 20 32번이 되는 거군요. 32번 요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88점 이상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런 거를 이제 조금 재미있게 구해내는 이런 과정들이 좀 어렵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확률 변수로 이제 가서 따져보게 되면 x가 이제 32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인데 이 부분 Z로 고쳐가게 되면 표준 편자가 4였으니까 32-2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럼 뭐 이 부분들이 그러면 Z값이 8입니까? 그러면 2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2일 때의 표 값이 477이 이렇게 됐으니까 0.5에서 477을 빼는 거니까 0, 2, 8 그렇게 하니까 이제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 부분들 뭐 0.5에서 0.477이 빼면 게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중간에 그냥 나온 횟수로 해서 그냥 곧바로 이제 질문 던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값 점수로 해서 또 다시 한번 좀 더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군요. 그죠? 맨 처음 일단 확률 자체 구해가는 부분들은
이제 뭐 두 눈의 합이 또 3의 배수니까 확률을 구해서 반복하니까 이항부법입니다까지 정리해야 되겠고, 이런 한 텀. 자, 여기서 열심히 곱하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뭐가 되냐면 나온 횟수가 되는 거죠. 3분의 1 확률의 횟수가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4점을 얻고, 아니면은 1점을 잃고 해서 점수의 기대값을 다시 한번 좀 처리해야 되겠고, 그 점수의 기대값이 문제에서 좀 48점이라고 했었죠. 48점을 통해서 이게 시행이 몇 번인지를 좀 알아가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이항부포를 이제 완벽하게 다듬어 놓은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정규분포를 따라서 24번 나오는데, 이게 또 이제 기대값이 88점일 때가 과연 또 몇 번 나오는지 또 계산해서 확인해 놓고 그거 이상일 확률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점수의 기대값, 횟수의 기대값 두 변수 사이의 관계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14번이 좀 살짝 까다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정확히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연습장 펴놓고 연습해야 되겠죠. 그래서 횟수의 기대값하고 점수의 기대값 사이의 관계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5번 살펴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습니다. 줄 사이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R이라 할 때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을 좀 몇 개를 그어갈 수 있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R이 0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지름이 1인데 그러면 여기 좌표가 2니까 그렇죠. 이렇게 R이 0이라뇨. R이 1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거 사이즈가 똑같은 사이즈를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려지니까 원은 몇 개 그릴 수 있겠죠? 한 개를 그릴 수 있겠죠. 원은 한 개를 좀 겨우 그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반지름이 그럼 2가 되면 원을 좀 몇 개 그릴까요? 이렇게 좀 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반지름이 2인 형태에서 좁하는 거면 여기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있군요. 물론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그어가는 것도 있겠고, 그렇죠? 그럼 이제 원은 물론 좌우 되어 있으니까 좌우 두 개에다가 이렇게 내접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세 개를 그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R이 3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R이 3 이렇게 되는 거면 당연히 내접하는 형태도 있겠고, 그 다음에 외접하는 형태도 있겠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네 개를 그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뭐 반지름이 4, 5, 6 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개수를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라고 해주면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열심히 표를 좀 만들어야 되는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변수가 한 개가 되겠고, 2가 없습니다. 3 곧바로 4 이렇게 돼가는 그런 형태 되죠. 뭐 확률들을 좀 구하게 되면요, 주사위 던지니까 6가지 중에 1일 때, 그 다음에 R이 2일 때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나머지는 3, 4, 5, 6 이렇게 되니까 4가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되는, 그럼 이제 표 자체가 완성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뭐 기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6분의 1, 3, 4, 4, 1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6분의 19에 2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약분을 해줘. 약분 안 해도 되겠군요. 자, 계산할 때 뭘 계산해야 되더라? 6x-3 형태의 뭐 기대값을 구해달라. 그럼 이 부분들은 뭐 6배의 기대값 처리해주고 빼기 3 처리된 거니까 약분 안 해도 됐군요. 20-3 처리해서 정답은 17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뭐 이제 도형적인 요소가 이제 조금 가미돼서 우리가 좀 개수를 좀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내접하는 것만 조금 신경 쓰게 되면 큰 무리 없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반지름 1일 때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딱 한 개를 그려갈 수 있고, 그릴 수 종류 하나죠. 반지름이 3일 때 내접하는 형태랑 이제 외접하는 형태에서 좌우 대칭 구조라서 외접은 이제 두 군데가 있으니까요. 뭐 3개 되겠고, 그 다음에 반지름부터 커졌을 때는 내접 모양하고 이제 외접 모양 해서 모양들을 좀 이렇게 살펴가는 형태. 자, 그림 보여드린 부분들, 이제 개수 조사한 이 부분들이 뭐 제일 좀 신경 써서 학습해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표 만드는 부분들 별 문제 없고, 그렇다면 평균, 그 다음에 뭐 변수 변환, 뭐 큰 무리가 없겠죠. 자,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과정은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맨 처음 이제 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항목이 들으니까 연습장에다가 좀 원들 좀 몇 번 그려가면서 확실하게 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는 이항부포를 따르고
y도 이항분포를 따라가는군요. 자, 이때 이런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항분포 따르는 부분들부터 좀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평균들을 정규분포를 따라가야죠. 뭐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자, 20이 되겠고 5를 하면 4, 4, 16이니까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수 y는 또 이항분포 225, 5분의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우. 이게 또 5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5, 4, 20에 5, 25, 45가 되겠고, 5로 나누면 9에다가 4, 36이니까 6제곱 이렇게 되는 또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확률들을 구해달라. 사실은 이게 이제 100분의 몇 번이 일어나냐 하니까 확률 P해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또 교과 과정에 빠져 있으니, 이건 이제 평균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평균 확률에 해당하는 거고. 뭐, 그러면 지금은 뭐 그냥 변수 자체를 좀 조사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X 빼기, 이거 뭐 나중에 더하기, 양변 더하기 해줄 거니까요. 마이너스 10분의 1 더하기 5분의 1, 그러면 10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00분의 x 되겠고, 여기는 10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10분의 3이 되겠고, 여기는 10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이제 변수 x라는 부분들이 근데 뭐 등호가 또 안 써 있을까요? 써 있는 게 좋은데. 그럼 1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확률 이렇게 구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뭐 이렇게 평균이 아까 20이었죠? 20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10보다 크고 30보다 작을 이 확률이다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뭐 확률까지 좀 더 써볼까요? x가 10보다 크고 30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z 이렇게 고쳐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표준 편차가 4였으니까 4분의 20을 빼게 되면 여기가 10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10 되는 이런 형태. 뭐 대칭 구조가 돼 있죠. 대칭 구조 뭐 2배에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2배에서 p z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처리해주면 이게 얼마인가요? 2분의 5니까 2.5가 되나요? 2.5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 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변수 y도 뭐 거의 똑같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225분의 y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나중에 5분의 1 더하기 해주겠고 빼기 25분의 1에다가 5분의 1 더하기 25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225분의 y 범위를 좀 쓰게 되면 25분의 5에 6이 되겠고 25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됐습니까? 자, 225를 곱하게 해주면은 이게 25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25를 25로 나누게 되면은 9가 되나요? 5, 9, 45, 2, 9, 18에 25니까 9를 곱하게 해주면 되겠죠? y라는 것은 그러면 4, 9, 36에 6, 9, 54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개념적으로 또 보게 되면요. 아까 좀 평균 아까 구해놨는데 평균 45. 평균이 45 이렇게 처리되는데 36보다 크고 54보다 작을 이 확률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역시 이 부분도 이제 수식 형태로 좀 살펴보게 되면요. y라는 변수가 36보다 크거나 같고 50. 이것도 갖다가 들어가면 안 되죠. 참 이게 지금 갖다가 들어가는 게 습관적으로 써 있는데 36보다 크고 5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부분들 역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표준 편차 아까 구해놨는데 표준 편차 6이 되겠고 6분의 되겠고요. 54에서 45를 빼는 거니까 9가 되는 건가요? 여기도 그럼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 그럼 이제 2배의 또 z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가요?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1.5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2.5에서 1.5를 빼야 되는 거죠. 4938, 0.4938에서 0.4332를 빼야 되는 그런 형태. 와,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여기가 6에다가 0에다가 6에다가 그럼 0.0606 이렇게 되겠고 이제 두 배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1212 이런 형태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마지막 계산이 좀 재밌네요. 됐죠? 자, 중간에 범위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뭐 어려운 과정이 아닌데
표현이 좀 무지 낯설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확률 이론할 때, 확률 계산할 때 되면 이게 이제 뭐 P 해시 되겠고, 이거 P,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냥 변수를 해서 이런 부분 나오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그냥 우리가 공부한 이런 변수를 좀 고쳐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고쳐가면 뭐 큰 무리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당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뭐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중요한 부분들은 이항분포 따라가는 것들은 시행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좀 됐고요.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범위 형태로 나온 부분들이 좀 까탈스럽게 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개수로 좀 조사, 그 다음에 역시 개수로 좀 이렇게 조사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표준화해서 확률들 구해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문제가 되니까요. 당황하지만 않으면 큰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근데요, 당황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당황할 요소들을 중간에 좀 집어넣어놨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간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거니까 연습들 좀 충분히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 함께 합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표를 풀어놨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률들의 문자가 쫙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ABCD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됐을 때 ABC 써 있으면 이거 별로 안 좋죠. 자, 확률들을 문제에 좀 달리, 문제를 좀 따로 그냥 등차수열 형태를 놓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등차수열 이렇게 되면 이제 숫자를 좀 대칭 구조로 놓는 게 좋죠. 그래서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A-3D 이렇게 등차수열 풀듯이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A, B, C, D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마음대로 좀 놨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확률의 총합이 1이다 했으니까 요 네 개를 좀 다 더하면 되겠죠. 더하게 되면 이제 4에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칭 구조로 놓게 되면 이제 편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합 1이니까 A 값이 4분의 1 이렇게 좀 금방 구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확률들이 4분의 1 마이너스 3D, 4분의 1 마이너스 D, 4분의 1 플러스 D, 4분의 1 플러스 3D 이런 형태로 좀 쉽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분산을 가르쳐 줬는데 평균을 구해달라. 와, 그렇습니까? 그러면 분산 구하려면 우리가 이제 평균부터 좀 잘 구해야 되잖아요. 평균 구해가려면 이곳에다가 변수가 위에다가 1, 2, 3, 4를 좀 써놔야 되겠군요. 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4분의 1 공통에다가 지금 이렇게 좀 열심히 좀 곱하기를 할 때 4분의 1 공통에다가 1, 2, 3,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t 공통에다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럼 뭐 d 공통에다가 좀 쓰면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2d, 플러스 3d, 플러스 12d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12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1, 2, 3, 4를 좀 다 더하게 해주면은 4분의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3이 소거되고 그러면 10d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평균 계산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제곱의 평균 또 구해야 되는데 뭐 제곱을 곱해서 또 열심히 곱하면 4분의 1에다가 위에 제곱하니까 1, 4, 9, 16 처리해주면 되겠고 역시 D 공통에다가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고 4 마이너스 4가 되겠고 9 플러스 9 되겠고 16 그럼 16에 3 곱하면 48이 됩니까? 오, 숫자가 갑자기 커지네요.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10에다가 20, 30 되니까 4분의 30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긴 또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7이니까 2가 되겠, 7이니까 플러스 2 되겠고, 그럼 50이 되나요? 50D 해서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해간다, 이런 얘기는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는 4분의 30 일단 그대로 쓰겠습니다. 50D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평균 제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런 것은 또 센스 있게 또 2분의 5 처리해 주겠고 10D 해서 제곱해 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와, 4분의 30 플러스 50D 돼 있는데요. 이거 빼게 해주면 이게 4분의 25. 그 다음에는 이렇게 50D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100D 제곱이 되는 건가요? 와우. 이런 계산이 되는군요. 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4분의 5가 남고요. 와, 다행히 이제 50D가 지금 지워지는군요. 빼기 100D 제곱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분산이 아까 얼마 나와 있던데 그렇죠. 분산 1이다 라고 나와 있죠. 1이다 라고 나와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00D 제곱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거죠? 100D 제곱인 4분의 1이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좀 얼마인가요? D 제곱이 12 요거의 뭐 제곱 형태가 되겠죠. 제곱분의 1 되는 거니까 D 값이 이제 20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 결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분산 20 이거 구했고, 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건가요? 뭐 되죠? D 값이 20분의 1. 근데 뭘 걸어 있죠? 아, 평균요? 어휴, 그럼 여기 가서 계산하는 건가요? 그럼 4분의 10에다가 더하기 20분의 1이었죠? 20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분의 5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아우, 마지막 답은 깔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답 3입니다. 라고 구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나마 지금 제가 이제 등차 수열이다라고 해서 대칭 구조로 놓고 해서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요. 와, 이게 지금 이게 대칭 구조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계산 더 복잡하겠네요. 그냥 A, B, C, D 이렇게 놓고 하는 거 저 반대입니다. 지금 문자가 4개 있는 상태에서는 처리가 좀 잘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등차 수열 대칭 구조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합해서 A값 구해서 확률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뭐 자연스럽게 계산한 거죠. 계산할 때도 좀 곱하기 할 때지 문자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제 나름대로 좀 열심히 좀 신경 써서 계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분산 나온 부분들 문제에서는 분산이 좀 제공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D를 찾아서 전체적인 계산까지. 자, 이게 등차 수열의 특징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계산하지 않으면 중간에 이거 계산하다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제가 좀 제시해 준 부분들 참고해 가지고 연습 충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부분이 이제 우리를 좀 자극을 하는데요. 자연수 n에 대해서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변수 y도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네요. 평균도 좀 다르고 평균이 50, 50이니까 좀 다르죠. 편차도 다르죠. 높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두 정규분포 곡선 50하고 둘러싸인 부분들 sn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 52로 둘러싸인 tn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확률들을 좀 열심히 구해가야 되는데 와우 이런 모양의 확률 구하기 힘든데 근데 좀 다행이네요. 이렇게 tn 빼기 sn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럴 때는요 여기 좀 제가 나름 비끔치는데 이런 부분을 좀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죠? 포함시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통으로 좀 그러니까 빼게 해주면 사라지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 공통 부분을 여기 좀 a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tn 더하기 a 이렇게 된 부분들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확률이 되겠죠. y라는 변수에서 50부터 52 확률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n 더하기 a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것도 역시 x라는 변수에서 50부터 52까지 확률을 구해가면 되겠죠. 근데 좀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이 a 공통 부분이 사라져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tn 빼기 sn 이런 부분들은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0부터 52 y라는 변수에서 빼기 x라는 변수의 50부터 52까지 확률들 이렇게 좀 계산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와, 이런 거군요.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또 t 값이 2부터 7까지를 또 다 전부 다 계산하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어쨌든 뭐 차분하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변수를 좀 이용해서 좀 고쳐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뭐 변수를 고쳐가는 과정을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될까요? 자, 좀 합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y라는 변수를 하게 되면 y라는 변수는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분의 2 되어 있으니까 2분의 n 되어 있으니까 z로 좀 고쳐가게 되게 되면 자, 평균이 50인 부분들은 뭐 한쪽은 뭐 0 되겠고요. 평균이 아까 52였죠? 52 되어 있으니까 0이 되겠고 음수적이니까 뭐 대칭 구조로 하죠 뭐 0쪽으로 하고 이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n분의 2가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차가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n분의 4 이렇게 되는 건 항목인가요? 여기 좀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되어 있는 마이너스 n분의 4에서부터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뭐 대칭 구조 모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도 그럼 52 평균이니까 한쪽은 좀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n 플러스 2로 바뀌는 거군요. 그럼 이제 요거를 또 표준화로 좀 고쳐가게 되게 되면 한쪽은 0이니까 그대로 돼 있고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4가 되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는군요. 됐습니까? 오, 재미난 표현인데요. 자, 이런 내용. 자, 그럼 이제 가서 볼까요? 시그마 우리가 n은 2부터 7까지 처리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tn 빼기 sn 이런 부분들 뭐 일일이 좀 대입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부터 z까지 이렇게 되는데 뭐 맨 처음에 2를 집어넣어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2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0부터 z까지 2를 집어넣게 되면 그럼 얼마인가요?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3분의 4 이런 확률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사실은요.
그냥 는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더하기를 좀 해야 되죠.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3분의 4가 됩니다. 그죠? 여기는 대입하게 되게 되면 2를 대입해 주셨으니까 3을 대입했으니까 4분의 4가 되겠고요. 그죠? 와, 이게 똑같은 부분이 지워지는데요. 와, 이게 이런 체육체육적인 망원학과 관련된 거군요. Z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4를 대입해야 될 차례가 됐으니까 4분의 4가 되겠고 이번에 또 4를 좀 대입해야 하는 거니까 5분의 4 이렇게 되는 항목. 이게 또 지워지죠?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거 가면 되겠죠? 맨 마지막 거 가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그러면 뭐 7분의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처리가 되니까 이제 8분의 4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지워지죠? 그렇게 되면 이런 항목들 이런 항목들 하라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뭐 이 확률이겠고 8분의 4는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 확률, 2분의 1 확률 이렇게 해서 이제 차를 구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4772에서 1915를 빼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 그렇게 되면 빼니까 5에다가 7 되겠고 마지막 자리는 7. 그 다음에 빼니까 그러면 얼마가 가요? 하나 좀 준 거죠? 그럼 3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꾸로 빼는 거였죠? 그럼 7에서 6에서 1을 빼는 거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7에서 빼는 거니까 1에다가 그러면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3에서 빼는 거니까 2 이렇게 되니까 0.2857 이렇게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0.2857 이렇게 되는데 와우, 이 부분들이 학교에서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학교에 좀 오타가 보입니다. 0점 여기 좀 고쳐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타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좀 오타가 난 거니까 2857에서 5번을 답해야 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아니면은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들 정답 0.2857입니다. 2857 처리해서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아주 좀 재미난 표현이 되겠습니다. 망원합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넓이에서 이론들을 이론 좀 정리하는 과정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집어넣어서 빼게 해야 되는 이런 항목이다 했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져는 부분들, 표준화시킨 부분들, 그 다음에 제곱 대입할 때 이렇게 좀 지워지는 규칙 생겨서 나오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들, 뭐 수열에서 배웠던 그런 항목하고 연결시켜서 재미있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열심히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좀 철저해야 될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는 거니까 열심히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평소 자유투 성공률이 0.25, 4분의 1인 거죠. 사람이 n번의 자유투 시도에서 성공 확률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확률 변수 x라는 것은 이 항목을 따르겠네요. n번 시행했고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런 형태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 px가 k다. 변수가 x일 때 확률을 다 곱하기 하라 했는가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뭐 차분하게 좀 대처하면 되는데 여기가 뭐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곳에다가 변수가 x인 확률을 좀 곱하기 해달라. 다시 보게 되면요, 시그마 k는 0, n까지 k제곱 x는 k 이렇게 처리된 항목에다가 2배의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k 곱하기 px가 k 때 이런 부분들 되겠고 됐죠? 자, 그 다음엔 또 더하기 또 더 되는가요? 와우. k는 0부터 n까지 px는 k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무슨 뜻인지 잘 해석해야 되겠죠? 변수를 제곱한 다음에 확률을 곱하기 하겠다. 우리가 이제 확률분포표가 변수 x들이 이렇게 해서 쭉쭉 좀 k라는 변수가 있겠고, 그죠? 확률들이 이렇게 쫙 처리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x는 k라는 확률이 있겠다 이런 얘기죠. 이제 변수를 제곱해서 이렇게 곱하기 하겠다가 첫 번째 항목이 되니까 이 부분들이 바로 뭐다?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해석해가는 부분들. 그 다음 부분들은요, 이번엔 변수에다가 딱 곱하기 해주니까 2배의 익스펙테이션의 평균이다. 그 다음 이 부분들은요,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다. 이렇게 좀 계산해가는 과정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절차 부분들, 수식에 대한 이 부분들, 이게 좀 해석이 안 되면 좀 곤란한 거니까 꼼꼼하게 좀 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표를 좀 살짝 보여가면서 좀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분산에다가 더하기 평균의 제곱을 해야 되는 과정이겠고요. 그러면 2배의 expectation x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한 결과, 지금 이 결과가 지금 문제에서 178이다 이렇게 나온 건가요? 이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항분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NPQ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4분의 n에 제곱되어야 되겠고 여기는 4분의 그럼 2n 되는 건가요? 1은 그냥 177로 이항시켜야 되죠. 처리되는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6분의 3n 되겠고 와우 여기가 16분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16분의 얼마라고 주는 게 좋은가요? 8n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 n제곱 플러스 11n 되겠고 16 곱하기 177 이런 항목인데 이 부분들이 이게 와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렇게 처리가 됐다면 16 곱하기 14에 15니까 3 곱하기 3, 5, 15, 3, 9, 27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 소인수분해 한 겁니다. 근데 59가 소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된다면 이게 48 곱하기 59 됐습니다. 48 더하기 11 n 더하기 11 운이 좋군요. 자, 처리되는 항목.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n이라는 것은 48입니다.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뒤에서 이제 산수를 좀 이게 좀 이 숫자 크게 해가지고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한다는 게 잘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연관성을 이렇게 좀 풀어갔는데 이건 뭐 숫자에 대한 센스죠. 자, 그 부분들이 문제를 좌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맨 처음에 주어진 식 부분 이 형태들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표해서 이런 부분들하고 곱하기 지금은 그냥 곱하기 하는 것은 평균이겠고 제곱해서 곱하기 하는 것은 제곱의 평균하고 그 항목들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들 뭐 평균만 뭐 확률들만 열심히 더하면 확률 총합 1인 거고 됐습니까? 자, 표에서 시그마 형태로 고쳐놓은 이 부분들의 식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잘 판단하게 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렇게 계산할 때 제가 좀 이렇게 센스 있게 처리한 부분들 보이셨죠? 보셨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이제 숫자를 16 곱하기 177 해가지고 이항시켜서 이거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인수분해 잘 안 되는 그런 항목들이니까 제가 좀 대처해서 지금 살펴본 이런 부분들, 자, 센스 있게 한 부분들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전체적인 연산이 수직 형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수직 이해해가는 부분들 철저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면에 12개의 마름모로 구성된 도로망이 있다. 와, 입체도형인 줄 알았더니 입체도형이 아닙니다. 평면도형이군요. 자, A에서부터 B로 가는 최대한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색칠한 부분의 4변 중 선택한 경로에 포함된 변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기대값을 구해달라. 와, 만만치 않은 문제 같습니다. 도로망에서 가지수를 뭐 다 해야 되는데요. 와우. 자, 1에서부터 그렇다면 B까지 열심히 좀 가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자, 저 비정상적인 도로 모양처럼 생겼으면 뭐 초등학교 풀이가 가장 완벽합니다. 2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여전히 한 가지. 와,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거 좌우에서 다 모여들잖아요. 여기 4가지가 되는데요. 오, 그렇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한 가지, 여전히 여기는 한 가지 되는데, 여기 한 가지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모여서 5가지, 모여서 5가지 되겠고, 그죠? 여긴 뭐 한 가지, 여긴 6가지. 여기까지가 되는 건가요? 오, 조심. 와, 이거 모여드는 곳에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자, 여기는 여전히 그대로 가는 거니까 4가지인데, 자, 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또 3군데에서 모여드는 거죠? 5, 1, 4 다 합쳐야 되는 거니까 10가지가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10가지. 그 다음에 이것도 모여드는 겁니다. 4, 5, 1 모이니까 여기도 10가지가 되겠고, 와, 10 합해서 20에다가 여전히 10 가겠고, 최종적으로 또 다시 합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가지수는 40가지가 되겠습니다. 와, 전체 가지수가 40가지가 되는 거군요. 자, 일단은 그럼 나중에 그럼 이제 뭐 기대값 구하려면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와, 전체는 뭐 40가지라는 걸 구했고요. 도로를 지나간다. 뭐 안 지나갈 수도 있고, 한 가지 지나갈 수 있고, 2개, 3개를 지나갈 수는 없죠. 디귿자, 변수는 이렇게 되는 거군요. 합일돼가는 가지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또 열심히 좀 잘 구해가야 되는데, 와, 이게 좀 안 지나갈 때는 그럼 어딘가요? 열심히 여기로 오고 여전히 계속 가는 거니까 면을 지나가면 안 되니까 한 가지 여기 와서 가는 곳이니까 여기 둘로 나눠질 수 있군요. 그럼 2가지가 되겠고,
아랫부분 여기까지 밑으로 가도 되고 여기까지 와도 되고요. 여기까지 와도 되고요. 대신 이곳에서부터는 아래로 계속 가거나 이곳으로 오거나 해야 되겠죠. 계속 가는 가지수. 아, 그러면은 여기로 안 지나면 되는 거니까 이쪽 가지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가지가 되는 건가요? 도로망을, 이게 여기 안 지나야 되니까 여기 써져 있는 계산 가지고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니까 6가지가 되는 거죠. 6가지에서 이제 이 둘로 나눠서 가니까 곱하기 해서 12, 그러면 14가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이게 좀 주의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뭐 2개 지나는 거를 할까요? 하나 지나는 거, 2개 지나는 걸 할까요? 2개 지나려면 일단은 요 지점에 와서, 그죠? 2면 지나려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가지수가 8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양쪽으로 가는 가지수니까 곱하기 2 해주니까 16가지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더 이상 계산 안 합니다. 이거 한 가지 이거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14가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은 합치면 30이 되니까 여긴 10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표를 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표의 느낌에 1, 2 처리되는데, 우리가 뭐, 그래도 약분 하나 정도는 간단히 가능하겠죠? 20분에 여기는 7 되겠고, 여기는 5 되겠고, 8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해서 표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기대값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0분에 5에다가 4, 8, 32가 되는 거예요. 32 이렇게 처리해두면 되는 그런 문제 맞습니까? 이거 28이 10, 어이구, 왜 또 제가 제곱했죠? 아유,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28에 16 이렇게 처리되면 그런 항목, 그럼 20분에 21에서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머릿속에 지금 약분해 놓은 부분들이 됐다 안 됐다 걱정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큰 틀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은, 이게 지금 마름모 형태 부분에서 뭐 가지수를 일일이 구해가야 되는 형태니까요. 어떻게 좀 빠르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별로 잘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하나 지나고 그럴 때 처음 전체 개수 구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또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특히 이제 2개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때 이제 4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뭐였을까요? P에서 이제 R 지점 갈 때 좌우로 가는 가지수가 2가지 되겠고, R 지점 도착해서부터 B 갈 때 또 둘이니까 이제 곱하기 처리해 가면 되겠죠. 이렇게 16까지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잘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뭐 1개짜리 하는 부분들도 좀 보여진다면요, 위에 이제 어디가 와있어 위로 와가지고 S로 와서 R로 거치면서 여기 하나 거쳐가겠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는 거니까 위로 가는 가지수가 좀 대충 또 2가지 이런 형태로 좀 일일이 또 조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가지를 와서 또 여기 지나고, 그 다음에 지나면 안 되니까 이쪽들, 그 다음에 PQ를 지난 다음에 Q에서 또 아랫부분 와서 또 다시 뭐 곱하기 2 이런 형태로 구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2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양쪽 구해지면 시간 관계상 아마 이제 지금 문제의 형태로 봤을 때 시간에 쫓기는 그런 시험 문제 형태가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그냥 전체에서 빼서 채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 꼼꼼하게 막 일일이 좀 경로 수를 좀 구해야 전체 또 표를 만들어야 뭐 평균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침착하게 좀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연습장 펴놓고 충분히 좀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하고 좀 바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0번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하길 바라겠고요. 앞쪽에도 좀 좋은 문제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중반 이후부터 쉽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